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또 이제 뭐 댓글도 이렇게 달리고 또 좋아요도 또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기운이 납니다. 우리 위대한 지적질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알려주시고 우리 위대한 지적지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우리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방향을 발전시키는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또 화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이상한 얘기를 했더군요. 참 개탄스럽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나이 드신 양반이 할 수가 있는지, 또 그런 사람을 불러내서 인터뷰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사람들인지 그것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사회적 역할을 한다고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오늘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 저는 이순신 장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는 정말 그 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순신 장군하고의 상황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 원균이 모함해서 감옥 보내고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고, 또 그때 그 선조 임금이 밀어나고, 또 그 이순신 장군의 인기가 국민적 그 백성들한테 그 인기가 워낙 높으니까 또 그걸 또 경계해서 또 그 원균의 말을 듣고 감옥에 보내고, 또 감옥에 갇힌 다음에도 또 난중일기를 써서 자기의 삶을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우리 한동훈 대표는 정말 그 이순신 장군하고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108명이 있다고 하지만 그 108명이 다가 아니거든요. 뭐 90여 명, 기껏 해봐야 뭐 열 몇 명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의 상황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배 12척 가지고 그 왜군을 무찔렀잖아요. 지금 뭐 그렇다 해서 상대편이 왜군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의로운 싸움을 배 12척 가지고 해서 이겨낸 그런 영웅입니다. 성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성웅 이순신 이렇게 얘기하죠. 또 뭐 충무공 이순신, 거기 보면 그 충자가 이제 그 나라에 충성한다, 충성할 때 그 충자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이순신 장군의 그때 그 상황하고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서 지금 너무나 힘들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동훈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좀 더 힘 있게 응원을 해주시고 한동훈 대표가 더욱더 힘을 내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물론 뭐 지금도 옳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현재 상황을 보면 제가 뭐 한동훈 대표 외에는 답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옛날에는 물론 신선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그 썩어 있어요. 좀 얘기해서
완전히 그 정치적인 거래 뭐 이런 거에 능하고, 그 정치적인 거래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거 봐줄 테니까 너도 이거 봐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치를 해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오늘 뭐 뉴스 보니까 생산, 소비 뭐 이런 것도 3대 지수들이 최하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때에 지금 뭐 정부 여당,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청년들과의 대화도 하고 있고, 또 민생 현장에 찾아서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조그맣게밖에 보도가 안 돼요. 그 싸움하는 거,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줄 뿐입니다. 근데 그 보도가 우리가 과연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그런 보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그 보도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좋아질까? 그 정부에서는 어떤 거에 더 집중해서 그 신경을 쓰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때 그 선조임금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뭐 누가 쳐들어오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 국민들의 삶이, 그 백성들의 삶이, 전반적인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심평 변호사가, 저는 뭐 이 양반 진짜 뭐다 이런 양반 뭐 왜 있나도 난 생각 이런 사람이 도대체 이거 참 뭐라고 말도 하기 싫은 이런 사람을 왜 이렇게 언론에서 되뇌이고 이러는 것들이 기사화되고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이재명은 신뢰할 수 있고 한동훈은 신뢰할 수 없다, 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이게 뭐 되지도 않는 얘기를 떠들고 있습니다. 아니 나이 자셨으면 그냥 좀 조용히 계시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전혀 득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손톱만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뭘 가만히 있질 못하고 자기의 존재를 자꾸 밝히려고 합니까? 근데 그 존재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송사는 더 웃긴 사람들입니다. 아니 지금 그 혐의가 12개, 그 혐의도 무슨 뭐 민주화 투쟁 뭐 그런 거 혐의가 아니고 다 뭐 거짓말, 뭐 사기, 뭐 법인카드, 뭐 대장동, 뭐 그런 그 되도 않는 그 양아치 같은 혐의들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또 그 중에 하나는 1년 징역에 2년 뭐 집행유예 나오고, 그것뿐입니까? 그런 죄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가깝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왔어요. 가깝다고 했던 사람들이, 유동규 지금 나와서 이재명 대표 욕하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신의를 저버리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신의? 정치적인 신의? 무슨 신의가 있어요? 개뿔. 거기다가 거짓말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무슨 뭐 불체포 특권, 그거 자기는
받지 않겠다 그랬다가 그거 뭐 뻔히 드러났잖아요. 여러분들 뭐 부결시켜 달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그 참나. 또 뭐 박근혜 대통령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지 아냐고, 이런 사람이 무슨 신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떠들어대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양반이 무슨 어떻게 공부를 해서 그 뭐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참, 난 뭐 이거는 그 뭐 승질이 나고, 예?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목적하는 바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함입니까? 끌어내려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끌어내려서 무슨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 심평 변호사라는 양반 자체가 신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예? 한때는 민주당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무슨 뭐 윤 대통령의 멘토라고 그러고, 예? 뭐 정체성이 뭡니까 도대체? 예?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말이 국가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이건 그냥 똥탕 튀기 재는 거지. 똥물 튀기 재는 거지. 제발 이런 사람들 그 방송에 좀 그 출연시키지 마세요. 방송에 출연시켜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허탈하게 만들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도 안 돼. 오히려 폐를 끼칠 뿐입니다. 폐. 사람들 오히려 기가 죽게 하고 에너지를 잃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성질이 나가지고 두서없이 막 말을 해서 그렇지, 뭔가 이거 좀 내가 적어 갖고 와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분 우리가 그 방송이나 무슨 이런 데를 통해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유튜브에 선택해서 보는 거니까 안 보면 그만이지만, 한동훈 대표의 그 의로운 생각과 바른 생각, 그리고 그 외로운 그 상황에 놓이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물론 뭐 이게 우리 그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하는 행동과 그런 것들이 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그 이제 386, 486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때 그 386이라고 새로운 깃발을 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686이에요. 686. 60줄에 들어선 나이. 그리고 또 80년대의 학번. 그 다음에 그 60년대 그때 그 출생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를 너무 일찍 시작했어요. 보니까 정치를 무슨 뭐 그때 386이니까 그때 우리 뭐 386 한참 바람 불 때 30몇 살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년을 해먹은 겁니까? 그게 이제 머리가 이제 그때 생각하고 많이 이제 이게 검은색이 물들어져 버렸어요. 좀 프레시한 신선한 맛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그냥 그 자기 그 욕심만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의 당파적인 생각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자기의 권력욕, 또 뭐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그 물욕, 어떻게든지 더 끌어모으려고, 그래서 더 편하게 살려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땅땅거리고 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거 모양 싹 얼굴 바꾸고 얘기하고, 돌아서면 자기는 스테이크 썰어 먹고 있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언제까지 믿고 따라줘야 됩니까? 지금 이 사람들 이제 우리 퇴출시켜야 돼요. 그리고 젊은 정치인들이 이제 또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지금 386, 486 그때 했던 사람들 지금 그 컴퓨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다가오는 그 새로운 그 시대의 그 문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애기들을 보면 좋기도 한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와, 쟤네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정말 엄청 빠르고 엄청 무서운 세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저도 어렸을 때 7살 때인가 8살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정말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이전에가 그 시속이 50km였다면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의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거의 그거 3배에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지금 이 심평 변호사 이런 사람이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정도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우리 한동훈 대표같이 똑똑하고 명석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 정도의 그 세대들이 지금은 정치를 해서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은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젊은 정치인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뒤처져서, 그때 그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놨던 사람들이 뿌려놓았던 것이 지금의 결실을 이뤘다면, 그거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넘겨줘야 되는데, 경제는 이미 젊은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근데 정치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옛날 사람들이 옛날 생각으로 싸우고 무슨 꿍꿍이 속이 있고 협잡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두서없이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너무 흥분이 돼서 말을 막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와중에도 저희 그 위대한 지적질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위대한 지적질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정말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고, 매일 찾아뵙고, 또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같이 초청을 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